초보자분들 셀프 세차에 입문할 수 있게끔 가장 기본적인 세차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시미트, 시중 대형 마트에서 파는 스펀지 재질로 된 거는 사지 마시고 극세사, 올이 좀 있는 거, 버킷, 이 원형으로 돼 있는 거, 원형을 사야 되는 이유가 그립가드, 카샴푸, 드라잉 타월. 자, 그리고 세차장에 처음 들어왔을 때 드라잉존에 오셔서 차를 식혀줘야 됩니다. 호닉 같은 데도 열어서 식혀주고, 그리고 브레이크 쪽도 차를 식히지 않은 상태에서 고압수를 쏴버리면 브레이크 디스크가 휜다던가, 또는 여기다가 저희가 물을 뿌리잖아요. 거기다가 샴푸질, 미트질 하다 보면은 금방 마르거든요. 그럼 물자국이 남아요. 식혀주는 동안 실내 청소하면 되겠죠. 매트나 진공 청소기 작업이나. 일단은 세차 베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와이어가, 호스가 차에 스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등 뒤로 이렇게 감고, 고압 쏘는 방식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빗자루 쓸듯이 고압수를 위쪽에서 아랫방향으로 해야 오염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겠죠. 밑에 먼저 하고 위에를 해버리면 그 말짱 구르묵 되는 거니까 항상 위에서 아래로 최대한, 그리고 쏘는 방향은 수평과 같이 빗자루 쓰이듯이. 하부 쪽을 더 신경 써줘야 돼요. 여기 휠하우스 같은 데가 뭐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예비 세척이 어느 정도 끝났다 싶을 때 버킷을 갖고 옵니다. 자, 이 버킷에 남은 시간에 카샴푸를 뿌려줍니다. 자, 아니, 나 원래 이거 이렇게 안 써고 그냥 물 받아서 하거든, 개수대에서. 근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길래 하려다가 조졌네. 저는 그냥 개수대에서 물 받아 오겠습니다, 여러분. 자, 저도 초보예요. 세차 광이 아니라. 초보자들을 위해서 입문 강좌를 만든 거니까 개수대로 가시죠. 세차장 가시면 이렇게 다 기본적으로 개수대가 있거든요. 괜히 저 따라하지 마세요. 저 같은 꼴로 할 수 있으니까 따라하지 마시고, 이거를 뭐 워시미트나 이렇게 그립가드로 거품을 내주시면 돼요. 가득 채웠습니다. 다시 돌아가시죠. 아이야! 미트를 충분하게 적셔준 다음에 아까 세차할 때와 고압수 쏠 때와 마찬가지로 위에서 아래로. 미트질은 힘을 너무 줄 필요가 없거든요. 카샴푸를 쓰는 이유가 일반 세제나 뭐 퐁퐁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어요, 진짜로 간혹.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차에 있는 뭐 왁스나 차를 보호하고 있는 코팅제가 벗겨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손을 올리고 힘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흘러가듯이 이렇게 닦아주는 거예요. 한 판 씻고 바로 이 버킷에 밑에 그립가드를 넣었잖아요. 이 그립가드가 있어야 그립가드에다 이렇게 비벼서 빨 때 이물질이나 오염물이 밑에 가라앉아요. 가라앉고 역류하는 걸 막아줍니다. 그립가드를 하는 순간. 그립가드의 중요한 이유가 그거죠. 버킷을 쓰실 거면 그립가드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추천드립니다. 하단부 같은 경우 오염물이나 흙먼지 많이 묻잖아요. 그러면 묻은 상태로 이렇게 닦아버리면 도장면에 데미지를 줄 수가 있거든요. 하단부는 저는 제일 나중에 닦겠습니다. 이렇게 판 하나씩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차 할 때, 차 뭐 예를 들어 사고 났을 때 몇 판 나갔네 이렇게 하듯이, 그런 기준으로 한 판 한 판 낮 시간대 세차를 하면 물기나 이렇게 카샴푸가 금방 말라버릴 수 있으니까 빨리 해줘야 돼요. 처음에 그 스펀지로 된 워시미트를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 아시죠? 주방에서 쓰는 그냥 스펀지, 그 스펀지로 해버리면은 이 도장에 데미지가 갑니다. 사람으로 비교하자면은 우리 몸에 그 때타올로 이렇게 미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보다 덜 할지는 몰라도 생각보다 자동차의 도장은 민감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특히 내가 아끼는 차다, 관리 잘한 차다, 새 차다 싶으면 더더욱 아깝잖아요. 물기가 말라버리면은 물때 워터스팟이니까 빨리 서둘러서 닦아주도록 할게요. 쫙 펴서 이렇게 물을 훔치듯이 쓸어내리듯이 얹어서 훔치듯이. 옆에 쪽은 이렇게 툭툭 치듯이.
그리고 이 드라이잉 타올은 자동차 전용 용품으로 사셔야 됩니다. 괜히 집에서 있는 뭐 일반 수건으로 하면은 데미지가 다 가해지거든요. 이렇게 약간 올이 있는, 혹시라도 세차가 완전히 깨끗이 안 됐을 수가 있는데 웬만하면 도장면하고 이것도 닦는 것도 마찬가지로 혹시 이물질, 오염물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하단부를 제일 나중에 닦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플라스틱이라 물기 그렇게 도장처럼 깔끔하게 안 닦아도 괜찮하거든요. 티가 안 나거든요, 별로. 톡톡톡톡 수분을 흡수하듯이. 웃기죠? 내 몸도 이렇게 안 닦는데. 근데 차는 뭐 매일같이 세차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주면 오염이 방지되거나 깨끗함이 오래 유지됩니다. 코팅과 오염 방지시키는 제품이 무락스인데 꼭 발라줘야 됩니다. 이따 설명드릴게요. 무락스 발라주면 진짜 세차를 엄청 자주 안 하게 할 정도로 효과가 좋습니다. 된 것 같은데 얼추. 이렇게 물기 조금씩 남아있는 데는 이따가 에어건을 쏠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여기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도 안에 틈 같은 게 있어서 이게 주행을 하다 보면은 물이 다시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 조금이긴 한데 물자국이 남아요. 물자국이 남고 여기 문을 열어봐도 이런데 문 옆이나 이런 데도 물기가 있어요. 그래서 에어 컴프레셔 에어건으로 쏴줄 겁니다. 자, 에어 컴프레셔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건을 같이 들어줘야 돼요. 주유구 틈도 물 많이 나오죠. 이런 틈. 에어건은 꼭 의무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면 좋긴 한데 이 정도 물기 갖고 그렇게 물때가 심하게 지진 않거든요.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 잘해야 돼. 퀵 디테일러를 하는데 무락스예요, 말 그대로. 일반 뭐 고체왁스도 있고 여러 가지 제품이 있을 수 있는데 무락스가 초보자분들한테 바르기 쉽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샤워를 하거나 세안을 하고 나왔을 때 스킨하고 로션을 바르잖아요. 지금 차 상태에서 건조는 끝난 상태인데 이게 지금 되게 민감한 상태예요. 뻣뻣하다 해야 될까? 뻣뻣한 상태라 이 상태로 만약에 살짝 데미지가 가해지거나 충격이 가해지면 쉽게 스크래치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무락스로 광택 효과도 있고 차량 도장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고 오염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일단 보닛부터 하겠습니다. 거리는 대충 한 30cm 정도에서 넓게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거 소개를 안 했네요. 이거는 버핑 타올이에요. 자, 이렇게 왁스 같은 거나 제품 바를 때 쓰는 타올이거든요. 왁스 한번 발라놓으면 비 오고 막 이렇게 해도 한동안은 그래도 잘 버티거든요. 물로만도 쉽게 세척할 수 있고 다음에 세척할 때도 좋죠. 세척할 때도 이게 쉽게 오염물이 닦여지고. 이렇게 버핑 타올을 쓰다가 얘가 닳아지거나 좀 헐거워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버리지 마시고 모아놨다가 나중에 이렇게 휠 세척할 때 이걸로 닦으세요. 도장을 세척하는 워시미트로 이거를 같이 해버리면 그 워시미트가 분명 오염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휠과 도장면을 닦는 워시미트는 구분을 해서 쓰는 게 좋습니다. 위에도 해요? 위에? 위에도 해야죠. 위에도 올려내요? 안 보이긴 하는데 위에도 해야죠. 까먹고 있었는데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위에도 해야죠. 졸라 힘든데 해야죠. 기껏 세차해놓고 이거 안 발라주면 되게 아쉽잖아요. 샤워 다 해놓고 스킨로션 안 발라서 얼굴 쩍쩍 갈라지고 땡기는 그런 느낌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니까 웬만하면 무락스 하나는 구비해 두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쉽거든요. 그래도 비교적. 여기 닦았나? 몰라, 한 번 더 하라고? 안 했다. 기억났다. 안 했다. 여기서부터 내가 시작했었다. 소리가 다르네. 뻣뻣한 게 딱 느껴지네. 근데 하지 말아줄래요, 내 차에다가? 소리 한번 보여줘? 제가 아주 이런 걸로 데미지가 간다고 차에. 그거예요, 그거. 주방세제 안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주방세제 쓰면 뽀득뽀득 하잖아요. 차는 그렇게 관리하면 안 돼요. 맨들맨들. 좀 덜 씻은 듯한 느낌으로 맨들맨들. 특히 여성분들 머리하고 린스 하잖아요, 린스 하대끼. 맨들맨들 해야 돼, 맨들맨들. 오늘 작업의 진짜 마지막으로 요거 이게 그 어플리케이터라는 겁니다. 타이어에 발라주는 건데 얘는 이제 플라스틱이랑 타이어 겸용으로 쓰는 건데 플라스틱 색깔 바라지 말라고 좀 광택 입혀주는 그런 효과예요. 타이어를 보시면 세차를 하고 마무리가 되겠죠. 세차 막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어플리케이터 작업을 안 하신 분들 보면
타이어 이쪽 부분이 하얗게 되던가 갈변돼서 뭐 갈색으로 변하던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거를 이 스펀지 쪽에다가 여기 충분히 짜주고 타이어 외곽 쪽에다가 이거는 뭐 필수까지는 아닌데 이거는 여러분들 선택하셔서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귀찮으시면 안 해도 되고 가끔씩 종종 해주면 기분 낼 때 좋겠죠. 이게 마르면 이제 광택이 유지되고 반짝반짝해집니다. 자, 이렇게 세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최소한의 가장 필수품은 워시미트. 워시미트는 최소한 워시미트 하나라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은 버킷 정도나 카샴푸. 버킷을 사시면은 그립가드 정도는 사시는 걸 추천을 해요. 버킷, 그립가드, 카샴푸 정도 추천하시고 이 세 개가 없으시다면은 워시미트만 가진 상태에서 세차장 가시면 그 폼건 있거든요. 스노우폼이라 해서 하얗게 까는 거. 하얗게 까는 게 있는데 급한 대로 그거라도 사용을 하시고 대신 폼건 같은 경우는 시각적인 효과가 크지 실제로 좀 세정 성분은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폼건은 프리워시 개념이에요. 프리워시 제품을 따로 팔기도 하는데 여기 세차장 내부에서 폼건을 쏟아보면 일반 고압 세차를 할 때보다 이 타이머가 엄청 빨리 들어가거든요. 비용이 많이 깨져요. 실제적인 효과에 비해. 그러니까 프리워시 제품도 있으면 좋은데 파는 데로 오면 그 스노우 폼으로 이렇게 싹 돌리고 미트질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세차장에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도 많아졌고 빨리 자리를 비워줘야 되는 것도 있고 소음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혼잡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마무리 멘트를 차에서 찍게 됐는데 셀프 세차 차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시겠죠. 최소한의 준비물은 그래도 갖추고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세차 광이나 전문가가 아니고 저도 뭐 초보자 수준인데 제 거 말고 다른 분들 거 세차 내용 찾아보셔도 영상 같은 거 찾아보셔도 도움될 수 있으니까 다른 분들 것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빠이!